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매우 즐겨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죠. 오은영 게임 6화 방송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서 발달과 정서라는 말의 개념을 조금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 정서 발달이라는 게 알아서 크면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서 발달이라는 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 키울 때 도대체 우리 애는 내 애긴 한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정서라는 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발달시킬지도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정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정서를 잘 발달시켜 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정서 발달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서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은 인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이런 마음은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 키울 때뿐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너는 왜 그런 마음이 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왜라는 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문제고 그런 마음은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은 같이 혼동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인지와 정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기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즉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고 있길래 저러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런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소통의 중요한 물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오은영 게임이란 프로그램이 어떤 놀이를 통해서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오늘 주제가 정서 발달이니까 정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놀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놀이를 통해서 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그 놀이 과정에서 아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정서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놀이 과정에서 아빠는 슌이랑 이렇게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재밌어 라고 이런 감정 소통을 하는 게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 상호작용이 잘 되려면 내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감정을 잘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바로 틀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보통은 내가 이 마음이 왜 드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왜가 아닙니다. 인지와 정서를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진다, 어떤 기분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기분,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수긍입니다. 이 수긍의 단계가 바로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놀면서 감정을 서로 말로 표현하는 정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꼭 놀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아빠가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럴 때 아빠가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것보다 아빠는 우리 슌이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놀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감정이 나타났을 때 부모님이 그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감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 감정은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서 발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걸 가르친다, 그리고 거기에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준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뒤의 내용들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스튜디오 밖에서 함께 노는 또래 놀이터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 시간인데 우리 가족을 그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심리검사 같은 거 해보면 그림 그려가지고 심리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는 본인의 정서가 투영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족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에 투영된 가족에 대한 정서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더라고요. 이렇게 미술놀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너는 참 못 그렸다, 선이 너무 삐뚤삐뚤해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니까 이 정서가 많이 발달된 희율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크레파스가 모자라면은 자기가 빌려주거나 이런 공감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서형 아이의 특징이 정말 잘 나타난다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의 특징들을 파악하시면서 아이의 정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술 심리검사, 미술 심리치료라는 게 있는 것만큼 미술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슈니가 조금 더 크면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카메라가 준비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리느라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그 선물 내용이 감자나 당근이나 브로콜리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황당한 선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그걸 관찰하는 실험 카메라였는데, 정서형 희율이는 처음에 당근을 받고 되게 당황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정서가 많이 발달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받았다, 그 자체로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서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누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이 무엇인지 얼마짜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게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의 메인 코너죠. 스튜디오에서 하는 반반 놀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놀이 시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막내인 유담이 엄마와 지난번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서은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노는 장면을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놀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스트레스 팡팡 날려라는 놀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놀이는 힘든 점을 말하면서 스티로폼 벽을 막 뚫는 것과 물풍선을 장난감 방망이로 막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뻥튀기에다가 힘들었던 일을 적은 다음에 뻥튀기를 부시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놀이들은 특히 마지막 뻥튀기에다가 힘든 일을 적고 그걸 부시는 놀이는 집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해서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벽이나 과자를 부시고 이런 신체 활동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힘든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목표였는데, 하지만 이 놀이 시간이 진행되니까 이게 아이들이 신난지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신체 활동을 하면서 노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이 놀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속마음을 물어보는 과정이 조금 모자랐던 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유담이 같은 경우는 자기 속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엄마는 이게 평소에 힘들더라고, 이 마음을 부셔버리고 싶어 하면서 뻥튀기를 부신다든지 하면서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이걸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걸 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놀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건 되게 쉬워요. 기쁘다, 재밌다 이런 감정은 서로 얘기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참 편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려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거를 잘 듣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심한 분들은 아이가 좀 화났다, 자기 슬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무서워 라고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든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못 듣겠다고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넌 뭐하러 그런 마음을 드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 혼자 자는 게 뭐가 무서워, 아무것도 없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쓸데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을 되게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사는 가족이 내 감정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자존감의 하락 상상이 되시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되물려 주진 말자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그 정서를 우리가 잘 수긍해주고 그거를 인정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도 더 잘 되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놀이에 참여한 엄마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했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재밌는 놀이, 스트레스 풀리는 놀이를 했을 때 이거 하고 나니까 어때? 기분이 좀 풀렸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풀리는구나, 이게 기분이 풀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놀 때도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하루 힘들게 정말 큰 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 엄마 아빠의 체력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놀러 가면 힘들게 놀러 간 놀이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게 즐거운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교류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야 힘들게 왔으니까 뽕 뽑아야 돼, 저거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이런 데 갔던 좋은 감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 재밌다 이런 것밖에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걸 하더라도 이런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마지막 놀이는 꾸러기 요리왕이라는 코너였어요. 텃밭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빠들과 아이들이 얼굴 모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놀이였는데요.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 있게 요리를 진행을 하고 우리 아빠들과 아이들이 함께 협동하고 거기서 오고 가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놀이였습니다. 이렇게 식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요리하는 게 아이들 편식을 고치는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푸드 브리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식재료가 있을 때 그것과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점점점 노출의 빈도를 올리는 게 푸드 브리징 방법이에요. 이런 식의 놀이를 집에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못하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오은영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자립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립심을 갖고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러기 요리왕 코너에서는 우리 아빠들이 이제는 꽤 잘 놀아주세요. 단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주도성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요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하신 아빠들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는 아주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아이 마음 알아주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들, 저희 아내인 슈니 엄마와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도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설픈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 발달, 정서적인 교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다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친구들과 지낼 때도, 그리고 연인과 지낼 때도, 다른 가족을 만날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면에서 꼭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 리뷰 영상이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5년 게임 7화에서는 5년 선생님이 아이들과 쉽게 놀아주는 그런 치트키들을 대방출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 리뷰 영상 뿐만이 아니라 5년 게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고 바르게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